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뭐든지 다 파는 셀러 A입니다. 제가 구매 대행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했고, 구매 대행 외에 역직구 아니면 위탁 판매 같이 내가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재고를 가지지 않고 진행하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강의를 진행을 하면 항상 수강생분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지재권 어떻게 해요? 저작권 걸리지 않나요? 상표권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게 재고를 가지지 않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눕기 사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진들은 어떠한 구도로 찍었느냐, 그리고 어떠한 배경으로 놓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사서 그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남이 올려놓은 상품 페이지를 가지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 페이지에 올려놓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나 의류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심하죠. 왜냐하면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황당한 일까지 있었냐면, 중국 구매 대행을 하려고 물건을 올렸는데 한국에 어떠한 분이 연락을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인스타 계정의 사진을 중국 셀러가 그대로 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용한 걸 상세 페이지에 올리니까 그 제품을 구매 대행을 하려고 가져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지나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옷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들이 입고 찍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구매 대행을 가리키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컨설팅이나 강의 시작 전에 구매 대행의 한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게 구매 대행이 아닌 병행 수입이나 그냥 수입이 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 이외에 사실 해드릴 방법은 없었거든요. 최근에 AI 관련된 쪽을 많이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이나 역직구 혹은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만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또한 상품 상세 페이지가 좀 달라지면 다른 로켓 셀러들하고도 묶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 튜토리얼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 정도의 영상으로 나뉘어서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정말 간단하게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가져갈 수 있는 자동화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디자인 툴인 피그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피그마 쳐주시면요 쭉 나옵니다. 맨 위를 눌러주시면 피그마로 연결이 됩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던 포토샵과도 비슷하고요. 반대로 어떤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캔바와도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유용한 그래픽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이제 유료 전환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그마 홈페이지에 왔고요. 여기 피그마 홈페이지에서 지금 무료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쓴 게 있는데요. 저희는 무조건 구글 계정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하고요. 회원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임을 써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좋아하시는 이름 쓰시면 됩니다. 자, 쓰시고요. 컨티뉴 눌러주시고, 그냥 이런 거는 아시죠? 다 네, 대충 보시고 여러분들 맞는 거에 써주시면 됩니다. 마케팅, 네. 컴퍼니, just me, 네. nobody, 네. 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스킵해 주시면 되고요. new 프로젝트, 네. 그리고 저는 처음이라고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컨티뉴 눌러주시면 어떠한 요금제로 사용할 거냐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사용하시면은 무료 기능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기능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무료 스타터로 눌러주시고 컨티뉴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 위드 피그마를 눌러주시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피그마가 나오게 되는데요. 피그마는요 2가지로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웹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이 웹에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외부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렉이 걸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무거워지거나 이제 많은 걸 무언가를 수행을 하려고 할 땐 조금 웹이 버벅거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웬만하시면 피그마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전에 피그마를 쳤었던 구글 페이지에 가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피그마 다운로드라고 있을 거예요. 피그마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맥이 있고 윈도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윈도우라서 윈도우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피그마 어플을 열 거냐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눌러주시면 이제 피그마에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그마가 프로그램으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용 방법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뉴 디자인 파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파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 파일까지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새 파일만 안 넘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같이 한 화면에 모든 게 나오진 않거든요. 한 화면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프레임을 띄우고 그 프레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새 파일이 아니더라도 새 파일 안에 여러 가지 프레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십니다. 무료까지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여백의 파일인데요. 이제 피그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의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토샵이나 미리 캔버스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나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썸네일 1000에 1000 이런 것처럼 하나, 상세 페이지 860에 1600 이런 이미지 파일들 하나를 피그마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레임은요, 여기 아래 보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프레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렇게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485에 706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의 길이가 860이거든요. 860에 맞춰주는데 여기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놔주시고 옆에 이렇게 상태창이 나옵니다. 이 상태창에서 여기 레이아웃, 여기 보시면 위드스 899, 높이가 780으로 나오죠. 이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넣으셔가지고 직접 860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마우스를 이 위에 올려놓으시면 화살표가 나거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이걸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숫자로도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1600까지 진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어떻게 좀 줄이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를 좀 뒤로 당기시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화면이.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말고 썸네일도 같이 작업하고 싶다 그러시면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저는 아까 전에 요 밑에 내려와서 클릭을 해서 가져왔지만 이게 단축키가 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F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F를 누르면. 그래서 500에 500 이런 식으로 500에 500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1000이죠. 1000에 1000. 네, 네이버에서 가장 원하는 썸네일의 크기는 1000에 1000이죠.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요, 사진, 글자, 아이콘일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미지 그리고 박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 곳이 보입니다. 단축키는 R이고요. 옆에 쉐입 툴스에 보시면 뭐 라인이나 화살표, 다른 모양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이 있으시면 가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사실 사각형 모양이 제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늘려주실 수 있는데 이 사각형의 크기가 647에 39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키우고 싶다, 프레임을 만들었었던 것 같이 옆에 가셔서 이런 부분 고쳐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오는 모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각형을 뭔가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옆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볼 게 바로 이 필인데요. 이 사각형 안에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컬러겠죠. 그래서 컬러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컬러고요. 여기가 색상이고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노란색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노란색, 채도를 좀 높이겠다, 영도를 좀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색 컬러를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6자리 수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라데이션인데요. 어느 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컬러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색깔로 할 거다, 아니면 이 색깔로 할 거다, 아니면 좀 비슷한 색깔로 사실 연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원하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늘려주셔서 되고요. 이제 가져온 사진을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핏 맞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롭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일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 옆에 이제 사진을 90도로 돌리는 거 90도씩 돌려가지고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동영상을 넣는 건데, 일단 오늘은 동영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 모드가 있는데, 이 블렌딩 모드는 이 사진을 다른 사진과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만들고, 이 사진과 이 밑에 사진을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혼합할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포토샵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걸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열어보고 어떻게 섞이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요.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정하시면 이 효과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오퍼시티랑 코너 레디우스인데요. 이 오퍼시티 같은 경우엔 투명도입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내리면 투명해지고 높이면 선명해지죠. 코너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이 지금 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 끝을 얼마만큼 둥글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50 정도 해볼까요? 50 정도 하면 이런 식으로 끝이 둥그스름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효과들인데요. 스트로크는 네모 칸 바깥에 획을 긋는 겁니다. 검은색으로 내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서부터 이렇게 되죠. 지금은 제가 인사이드로 해서 그림의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센터 중간부터 하는 거, 인사이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 내가 설정한 네모 밖으로 검은색 선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인데, 이펙트는요 이너 섀도우, 드랍 섀도우, 레이어 블러, 백그라운드 블러인데요.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드랍 섀도우랑 블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랍 섀도우는 말 그대로 그림자 효과고요. 이 그림자 효과의 태부상을 넣기 위해서는 이 앞에 보이시는 네모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 뭐 X축, Y축, 어느 정도의 블러가 발생될 거냐, 어느 정도 스프레드, 퍼질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일단은 스프레드는 한 10 정도,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밑에 보이시고, 그다음에 X축으로 한 5 더 내려와라, Y축으로 한 5 이렇게 하시고, 블러는 8 이렇게 주시면, 컬러는 어떤 컬러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블러인데요. 블러는 이제 말 그대로 그림을 뭉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블러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그림보다 훨씬 더 뭉개졌죠. 네. 약간 모자이크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블러 효과도 여기 앞에 세팅을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 블러를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도형 안에 무언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게 바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요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늘도 러닝 완료.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포토샵이나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기만 키워도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옆에 보이시는 타이포그래피에 가셔가지고 크기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 96 정도로 할게요. 96 정도로 맞춰주시고, 지금 칸이 저희가 이 글자 크기만큼 안 늘렸기 때문에 지금 두 줄이 됐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글씨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타이포그래피의 글씨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한글화 패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폰트가 다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폰트의 영어 이름을 아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영어 폰트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노토산스체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토산스체로 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운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 가운데죠. 가운데 정렬을 시키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타이포그래피에 여기 라인 헤이트는요, 행간, 단과 아랫단이 얼마만큼 벌어지느냐인 거고요. 레터 스페이싱은 자간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정도의 자간이 있는데 이걸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간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어떠한 쪽으로 라인을 맞출 거냐, 위에, 가운데, 밑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 줄 쓰실 거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색을 변경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필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글자색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도형 툴에 있었던 것 같이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 있고요. 이미지를 이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검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웬만한 기능은 다 사용하실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펜슬 툴 같은 경우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사용을 못 하셔도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세요.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자동화를 위한 피그마의 기본적인 툴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능은 있다. 네, 그다음에 페인트 기능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의 개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림 툴을 조금이라도 다뤄본 분이시라면 누구나도 아실 개념인데요. 바로 위에 있는 것부터 쌓이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는 1번 프레임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1번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레이어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는 아까 전에 썼던 이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텍스트보다 밑에 있는 도형 을 올리고 싶다라고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위에 도형이 아래 텍스트보다 먼저 위에 오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도형인데요, 눌러주시고 델키를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피그마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자, 요것만 놓고 보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로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물론 피그마에 여러분들 조금 나중에 보시면 에셋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요, 피그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포토샵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존에 어떠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에셋이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상품 상세 페이지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에셋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요, 기존에 한국 홈페이지에 가장 맞는 곳에서 기본 설정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 망고보드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원하는 상품 페이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가주시고요. 미리 캔버스에서 상세 페이지 860에 1100 사이즈라고 나와 있죠. 여기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세 페이지를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인테리어 쪽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자면, 자, 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 한 페이지만 일단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것을 옆에다가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다운로드 받았던 페이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프레임의 모양에 좀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니까 아까 전에 미리 캔버스 같은 곳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것과 비슷한 상세 페이지를 일단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까 여기다가 사진 넣어주시면 되겠죠. 위에 글씨, 밑에 글씨죠. 그러면 요 글씨만 놓고 보면 요 글씨가 어떤 체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작업을 했었던 미리 캔버스에 가시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요 글씨가 어떠한 글씨인지 나옵니다. 요 폰트를 보시고 바스커빌레 올드페이스라는 이제 폰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셔가지고 글씨 눌러주시고 똑같이 만드는 거죠. 미리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그냥 똑같은 폰트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시면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바스커빌레 올드페이스. 자, 이걸로 눌러주신 다음에 좀 더 클 것 같아요. 모르시겠으면 이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한 400은 크네요. 그러면 한 200. 네, 200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이제 여기는 자간이 좀 떨어져 있죠. 200 정도인데 자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0. 0이네요. 0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맞춰서 하시고 되고요. 자, 여기 똑같이 위에 텍스. 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안 쓰셔도 됩니다. 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쓰시면 되고요. 코텍스 쓰고 좀 이제 줄이면 되겠죠. 한 90 정도 줄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한 요 정도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글꼴부터 확인하고요. 콤포타씬이라는 지금 글꼴인데요. 콤포타씬. 자, 일단 컴퓨터 눌러주시고 여기서 레귤러에서 라이트까지 눌러주시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더 크네요. 그러면 조금 더 줄여주죠. 40.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뭐 정확하게 맞춰주실 분은 맞춰주셔도 상관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가지고 또 가운데 맞춰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소파. 소파도 보면 같은 컴포타씬이네요. 자, 여기를 Alt 눌러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쭉 내려주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바꾸면 되죠. 뭐라고요? 소파로. 소파.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서 올려주시면 그리고 컬러, 아까 전에 무슨 컬러였죠? 흰색으로 할게요. 그냥 색으로 해주시고, 반대쪽도 백터 가셔가지고 Alt 누른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까지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을 좀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캔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그마에 가져가셔서 똑같이 작업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피그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피그마를 통해서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 기존에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망고보드, 포토샵으로 진행하던 것들이 피그마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이 사용 방법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사실 제디터나 이런 것처럼 최근에 많이 상세 페이지 자동화하는 것들도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피그마를 토대로 실제로 제가 역직구에 사용한 화장품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많이 파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많이 파세요. And I